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죠.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전 어려서 부모님의 권유로 성악을 전공했어요. 예중, 예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성악과에 입학하였죠. 하지만 앞날이 창창하던 대학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놀랄 겨를도 없었고 그저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하나뿐인 엄마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최대한 보필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현미 아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요? 나는 어쩌라고, 응? 안 그래? 엄마, 기운 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울면 아빠가 마음 편하겠어? 조금 수술러 보자. 어? 엄마, 그만 울어. 불쌍한 우리 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아빠 없는 애가 될 수 있다니, 어? 아니, 이건 아닐 거야, 정말.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은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저희는 이사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전 대학도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는 성악은 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보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컬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같은 과 선배가 저를 좋게 봐준 덕분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슬프지만 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도 참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이겨내셨고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은 일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을 때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귀하고 부티가 나더라고요. 직업은 수의사였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완강히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참 그 남자가 좋더라고요. 너 그렇게 남자가 반대하는 집에 시집가면 고달픈 거야. 네가 제대로 대학만 졸업했어도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아휴, 이럴 때 네 아빠가 참 원망스럽다. 딸 하나라도 있는 거 번듯하게 시집 보낼 정도만 해놓고 떠나지. 귀한 딸 힘든 걸 보기 싫어. 엄마, 나 이현미야. 걱정 마. 그리고 시댁에서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안 그래?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도 참 믿음직스럽고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걱정 말고 나 잘 살기만을 바래줘. 어? 걱정 말고. 살다가 혹시라도 힘들면 그냥 괜찮으니까 언제든 돌아와.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시엄마 아주 표정도 대단하던데. 엄마가 매우 걱정하셨지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결혼식 사진 중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절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엔 남편이 저를 많이 두둔해줬고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살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간 돌아설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당연히 귀하게 키운 아들, 아까운 건 사실이니까요. 예술했다는 애가
감각도 없고 보니? 뭐 성악했다고? 그럼 뭐하니?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시연이 수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기껏 고졸이랑 결혼을 시키다니. 아유 분통해. 대학은 정말 형편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구석 찔러가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뭐 수의사도 별거 아니지. 그래도 현미 보컬 학원 쪽에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기성 가수들도 많이 레슨 받으러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그냥 현미 좀 예쁘게 봐줘요. 예쁘게 보긴?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집 개만도 못하지. 우리 쫑이 봐라. 얼마나 귀엽고 말도 잘 듣니? 내가 개만도 못한 며느리 드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아유, 우리 쫑이 이리 와봐. 이쁜 쫑이. 아유, 이쁘다 이뻐. 가수라고 해봤자 딴 딸 아니니? 걔네들이 레슨 받으러 오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어디 수의사한테 갖다 대냐? 아유. 시어머니는 늘 제게 개만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개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늘 개가 우선이었고 절 홀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마 제가 기대에 충족되는 며느리였다면 그렇게 개와 비교하지도 않았을 테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 자존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락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출근해 볼게요. 쫑이 밥도 줬고 물도 다 갈아줬어요. 오늘은 레슨이 좀 늦어져서 아마 늦을 것 같아요. 뭐? 쫑이 밥에 영양제 뿌려놨니? 에휴, 이런 거라도 네가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도우미 아줌마 있지. 잘난 남편 만났지. 걔라도 잘 보필해라. 알겠어? 그리고 그깟 레슨 딴 따라 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딴 따라 하라뇨, 어머니. 요새 보컬 쪽도 굉장히 전문적이라고요. 그리고 전 걔를 보필하러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배운 거 없다기로써니 이젠 아주 날 잡아먹겠다. 쫑아, 물어버려 확 그냥. 말이 안 통해.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학가 권유로 학가를 하게 되었지만 사는 내내 정말 감옥 같았어요. 늘 개수발을 들게 하셨고 전 이 집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 개수발을 적극적으로 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참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남편의 와이프로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축가 제의가 하나 왔습니다. 종종 지인들의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아는 분의 적극적인 섭외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만큼은 너무 좋았어요. 성악가를 꿈꾸기도 해서 남 앞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내가 우리 현미 씨 추천했잖아.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 집이 좀 대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축하는 지인들만 맡아봐서 해봤는데 이렇게 소개받고 하는 거니 더 떨리네요. 준비 잘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유, 현미 씨라면 아무 걱정 없지. 다들 이 업계에서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내가 며느리만 일찍 안 봤어도 우리 며느리로 찜하는 건데. 에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하튼 축가 준비 잘해볼게요. 그리고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게 봐주신 거니까. 그렇게 축가를 하기로 하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축가를 가서 축가를 부르고 난 뒤였어요. 그 하객 중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뒤를 휙 돌아보셨고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저를 알아봤던 지인분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절 알아보시는 것 같길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 쪽에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머, 저거 시연이 저 아니야? 며느리 같은데? 그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보고 인상 깊어서 기억나, 저 얼굴. 아니야? 맞는 것 같네. 아니, 제가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니, 친구인가? 원래 제가 좀 부탁을 거절 못하는 편이기도 해. 오늘 축가 불러준다고 한 친구가 오늘 저 친부인가 본다.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결혼식 오시는 게 여기셨어요? 그럼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시연이 저 맞지? 긴가민가 했네. 아니, 노래 너무 잘 부르더라. 너무 예뻤어. 어쩜 신부보다 예쁘면 돼? 내가 딱 눈썰미가 있지. 결혼식에서 한 번 봤는데 기억이 나지 뭐야. 아유, 너는 참 며느리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니. 시어머니 지인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제 팔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가시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식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밖에 나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본인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에서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아유, 이게 웬 망신이야? 너 축가 부르고 다니니? 아니, 여기가 어떤 결혼식인데 다 내 친구들 오는 자리라고. 네가 이런 데 와서 노래나 부르는 딴따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내 친구들은 다 너 성악가인 줄 아는데 아유, 창피해 정말. 네? 성악가라뇨. 성악을 전공한 건 맞지만 어머니, 그동안 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보컬 레슨이 뭐가 어때서? 시끄러. 내가 그런 딴따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우리 시연이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아우, 진짜 창피해 아주. 이제 내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났을 거야. 넌 어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알아? 아빠도 없어, 대학도 안 나와, 집도 가난해, 딴따라야. 도대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아주 시연이가 뭐에 미쳐서 너랑 결혼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엎어버리고 싶어 아주. 아유, 진짜 분통스러워. 얼굴 화끈해서 정말 기가 막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것도 제 직업이고 전 축가 부르는 거 전혀 창피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강아지 챙겨주고 저보고 집에서 쓸모없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지만 오늘 하신 말씀은 정말 선을 넘으시네요. 저도 돌아가신 아빠랑 엄마가 귀하게 키워준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오늘 내가 겪은 수치에 비하면 이런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아유, 꼴시려 정말. 그 길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혼자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멍하기도 하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슈가를 부르는 게 왜 잘못이고 어머님께 창피한 일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길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쫑이를 목욕시키라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방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런 존재였죠. 또 어디 들렸다 왔나 보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쫑이나 목욕시켜놔.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말도 섞기 싫으니. 제가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어머님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과는 반대로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화에 저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뭐하러 축가를 하러 다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냐? 엄마가 당연히 싫어하지. 가뜩이나 널 안 좋게 보시는데 내가 그럼 가운데서 뭐가 돼? 나도 너 축가 부르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자기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어이없다. 자기도 그런 마음속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야? 창피가 아니라 그냥 고상하게 있을 수는 없냐는 거지. 너 보컬 레슨하고 이러는 거 아무 말 안 해. 근데 나서거나 이런 건 하지 마. 엄마가 진짜 싫어하셔. 그리고 쫑이한테 잘하고. 엄마 쫑이라면 끔찍한 거 알잖아. 그럼 반이라도 먹고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집에 개 보러 시집 왔어?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어. 알아? 아, 왜 이렇게 발끈이야? 아휴, 피곤하다. 엄마랑 너 사이에 지쳐. 어른들 말이 딱 맞아. 반대하는 결혼했더니 참 피곤하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말투였거든요.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모든 게 자책감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 보고 싶던지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자 남편은 그제야 미안한지 달래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아, 미안해. 울지 마. 내가 말실수했어.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나도 갑자기 욱해가지고 미안해 정말.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누굴 믿어야 해? 어머님도 그렇게 보는데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과 화해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 이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친정에서 배운 거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정말 힘들어진 나날들이었죠. 저 역시 지지 않으려 했지만 외로워져 갔어요. 난 목표가 너랑 시연이 이혼시키는 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연이 나가면 어디 가서 소개해달라고 줄 섰어. 알아? 네가 꼬이지만 않았어도 호적은 깨끗할 텐데. 네가 할 일은 그냥 계집사 그 이상도 아니야. 제가 왜 계집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못해요, 어머니. 그리고 시연 씨와 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어머님이 되셔서 아들의 이혼을 바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님.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할 줄 알았냐고. 아직도 너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너 우리 쫑이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거 아니니? 아주 쫑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너보다 귀한 애야. 넌 걔만도 못한 애고. 그러니까 잠자코 내 말이나 따르다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시연이가 질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나가 떨어져. 알겠니? 아니요. 전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랑 시연씨 문제 없고 어머니 하나가 문제라면 저희가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어머님은 일부러 나가 떨어지라는 식으로 저에게 늘 아픈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가 악물어지더라고요. 남편과 더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절대 시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쳐가던 남편, 점점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네가 엄마 좀 잘 맞춰두려라. 나 진짜 퇴근하고 올 때마다 엄마 뭐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알겠어? 아, 내가 괜히 그래? 어머님이 날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알면서 지금 나한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알잖아. 좀 알면 더 딸처럼 굴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덜 하시겠지. 엄마 강아지 그렇게 예뻐하는 분인데 인정이 없겠냐?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좀만 더 잘하면 곁을 내주실 거야. 알겠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더 잘하란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런 취급을 받으려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그냥 이혼해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에 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참나. 정신적 피해 보상? 니까짓 게 지금 나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원해? 아, 그래.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 해준다면 돈이라도 지어주고도 이혼시키지. 나가 떨어져줘서 고맙다 아주. 애초에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거겠지. 안 그러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줌마. 원하는 대로 돼서 참 좋으시겠어요? 잘 살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드님 좋은데 장가 보내시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과연 그 인성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해방이다 나도 이제. 전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됐는지 전화가 와 분가를 하자고 하며 이혼을 말렸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죠. 전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다. 우리 분가하자. 내가 너무 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 안 그래?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진작 잘하지 그랬니? 이제 네 전화 받는 것도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더 이상 네 그림자도 볼 일 없었으면 해. 전 그렇게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더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3년 정도는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찌들어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본격적으로 제 일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레슨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축하팀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나 행사에 축하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승승장구였죠.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가팀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공연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입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니 다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늦은 나이였지만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졸업을 하였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돈을 벌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랐지만 오히려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어두운 과거도 잊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제 강사이지만 교수를 꿈꾸며 말이죠. 보컬 레슨을 하다 보니 남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을 때 축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날은 저녁 결혼식이었고 아침 점심 축가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바쁜 날이었죠. 하루 3탕 뛰는 것이 바빴지만 저희 축가팀으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저앉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축가를 마치고 부랴부랴 저녁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 결혼식 신랑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을 보자마자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뵌 분들이라고요. 지금이 3번째였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색이 안 좋으셔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지, 프로처럼. 걱정해줘서 고마워. 우리 오늘도 잘해보자. 선생님, 너무 안 좋으시면 그냥 들어가 보시는 게 동은이가 대신 부르면 돼요. 그러다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그냥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맞춰보자. 우리 이 부분에서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걱정하는 팀원을 뒤로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결혼식 로비에서 신부의 친정 부모님을 보고 확신했어요. 축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그분들에게 돈봉투를 주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남편 와이프도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시어머니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맞닥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곤 또다시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참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또 그놈의 돈 안 되는 노래하러 다니는 거냐? 아유, 오늘 그 축가 한다는 게 너야? 기막혀. 어디서 뭐하고 사나 가끔은 궁금했는데 여전하구나. 품위 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노래나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덕분에 고맙다. 네가 나가 떨어져준 덕분에 아주 좋은 애 만났어. 우리 시연이 네 집과는 상대도 안 되는 집안이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부모 대행까지 시킬 정도로 구린 게 많다는 걸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절 보고 모욕하는 전시모에게 전 한마디 던졌죠. 아주 웃기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저랑은 비교도 안 돼서 저기 친정 부모님이 하루에 결혼식 3탕을 뛰실까? 결혼식 3탕 뛰는 집안이라 좋겠네. 안 그래요? 아니, 며느리에 대해 잘 알아보고는 한 거예요? 아주 깐깐한 아줌마가 뭐에 홀리셨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세탕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이게 어디 남의 행사장에서 초를 쳐? 그건 알아서 알아보셔야지. 떡밥 던져줬으면 회수는 그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축하해요. 노래는 열성을 다해 부를게요. 돈값은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당을 너무 적게 넣으셨더라. 여하튼 알아서 알아보는 걸로. 전 그 길로 축가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도 시작하기 전에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부 머리채를 잡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보니 알고 보니 그 신부는 제 예상대로 부모 대행을 썼던 게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부모님에 대해 캐물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신부는 그제야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바른대로 얘기 못해? 저 너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맞아? 너 여기서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맞으면 그냥 맞는다고만 얘기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아니냐뇨. 저 너무 황당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다고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뭘 그리 말이 많아, 어? 너네 부모 맞냐고. 확실하게 너네 부모야? 그게... 어머님, 결혼식 끝나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은 식장이니까 좀 고정하세요. 네? 시어머니의 그 불같은 성격에 식장이고 나발이고 없었죠. 그리고 바로 신부의 머리채를 잡고 본인을 속였다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기 바빴지만 이미 화가 난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죠. 모든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신부는 실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부는 남편이 룸사롱에서 만난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그 불같은 어머님 성격을 알고 모든 걸 둘이 짜고 속였더라고요. 얼마나 적급이던지 남편도 자기 어머니 눈에 맞추기 위해 이제 별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빠 말 좀 해봐, 어? 아, 머리채 좀 놔주세요. 얼른요, 아파요. 엄마,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보는 눈이 많아요, 네? 엄마 그 성질에 웬만한 아가씨가 눈에 차시겠어요?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뭐야? 그렇다고 급도 안 되는 날 들이밀어? 의사 집안이라며? 아,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가짜 사돈이었단 말이야? 얼른 말하지 못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이 좀 말해봐. 아니 오빠, 지금 내 꼴 안 보여? 아, 기막혀. 이거 놓고 말해요. 엄마, 진정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차차 말할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제발. 전 이 상황을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절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 얻은 게 룸사롱 아가씨를 며느리로 두다니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전 웃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니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연자실한 느낌이었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망신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우습더라고요. 몰락이 이렇게 쉬었다니 말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그림이. 아니, 아줌마, 겨우 룸사롱 아가씨 며느리 얻으려고
절 그렇게 대한 거예요? 웃기네요. 그리고 당신도 참 수준 알만하다. 아니, 겨우 고른 여자가 이런 여자야? 아니, 참 잘 어울려. 자기 집안에. 딱이다, 아주. 어머님이랑 수준도 잘 맞는 것 같고 잘 어울려. 내가 축하가 좀 늦었지? 재혼 축하해. 잘 살길 바랄게. 이번엔 제발. 아주머니도 축하드려요. 제가 비아냥거리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머리를 잡다가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어쩔 줄 모르는 기세였죠. 그걸 보자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내쫓은 결과가 이런 거였다니 참 인과응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힘든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꼴을 다 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니, 현미야.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오랜만이다. 재호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하도 재촉을 하시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은 거였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좀 만나서 얘기 좀 할래? 너한테 못한 얘기도 있고. 나한테 할 얘기가 아직 남았니? 뭘? 난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나 잘 챙겨. 저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어쩌니? 결혼식은 파투 난 것 같고. 너한테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하다. 아니, 우리 어디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은 아직까지 저한테 할 말이 남았다며 그 와중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갑자기 애원을 하더라고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이 꼴 봤으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시연이가 이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내가 한 과언은 있고 다시 한번 시연이랑 얘기 좀 잘 나눠봐. 이제 2판 4판인데 내가 뭘 더 바래? 이제 와서? 왜? 룸사롱 며느리 드릴 바엔 딴따라 며느리가 나은가 보지? 됐어요, 아줌마. 일 없네. 그냥 본인 죄 속죄하며 살아. 남을 그렇게 짓밟더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랑 어울리는 며느리인데 뭐가 싫으실까? 잘 살아봐요. 그럼 이만. 전 그 길로 밖을 향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은 저보고 얘기 좀 더 하자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뿌리쳤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정말 통쾌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욕심의 몰락이라고나 할까요? 전 남편 또한 참 어지간하더라고요. 하다하다 룸사롱 아가씨랑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그것도 본인의 엄마를 속이면서까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전 이혼 후 참 잘 풀렸고 제 인생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점점 몰락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 제 인생의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제 보컬 학원을 찾아왔어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너 없어서 좀 허전했어. 그리고 현타도 많이 왔고 널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좀 그랬던 거야. 나 다 정리했어, 그 여자도. 그리고 엄마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네가 어떤 앤지 우리가 얼마나 너에 대해 몰랐던 것 같더라고. 미안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왔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착각하지 마. 너랑 끝낸 지 오래야. 너희 모자 밑바닥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어. 그리고 내 새로운 삶 방해하지 말아줄래?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모자 잘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알겠어? 다신 찾아오지 마. 전 남편은 제 말에 망연자실해했고 더 이상 잡지 않았죠.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모든 소식이 끊겼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 삶에 참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 후 모든 걸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죠. 처음엔 이혼 후 모든 게 괴로웠고 결혼 생활 내내 실패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모든 거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의 경험으로 오히려 더 나은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경험해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예요. 요즘 환갑은 청춘이라고들 하죠. 저 역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짧지 않은 인생 중 저에게 역대급 일이 일어나서 한번 이곳에 사연을 올려보려고 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 일은 처음이더라고요. 20대 중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귀한 남매를 얻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품 안의 자식들이었죠. 특히나 딸은 첫 딸이기도 했고 살면서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터라 정말 저에겐 특별한 자식이었어요. 그런 딸아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우수한 성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자랑이었고 사랑이었죠. 그런 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도 바로 하더라고요. 탄탄대로였어요. 우리 딸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한 번에 취직까지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 즐기며 살아. 그래, 젊었을 때 즐겨야지. 나이 들어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젊을 때 모든 걸 즐겨. 알겠지? 그래야죠. 엄마랑 아빠랑도 시간 많이 보내야 후회를 안 하겠지? 이렇게 잘 서포트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내가 더 잘할게. 저희 가족은 정말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지방에 사는 관계로 딸아이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딸과 저희는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무조건 본가에 내려와서 회사 얘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도 해주는 딸아이 때문에 그렇게 걱정스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딸아이가 서울로 상경하여 일을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돼갈 무렵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첫 남자친구를 보는 일이 매우 설레기도 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예쁜 딸을 과연 누가 그렇게 마음을 훔쳤을까 하며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저를 역시 실망시키지 않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여기 내 남자친구야. 직업은 변호사고 나이는 나보다 4살 많아요. 1년 정도 만나보니 이 사람이다 싶어서 소개하는 거야.
어머, 반가워요. 어떻게 만난 거야? 아유, 너무 반가워요. 우리 딸아이가 내심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길래 너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니 아주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엄마 마음에 쏙 드는데? 우리 딸이 안목이 있다니까. 저도 너무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좋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민경이 더 잘 신경 쓰고 보살필게요. 첫눈의 사이는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아주 스마트해 보이는 총각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걱정이 한시름 놓이면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서 좋기도 했지만 말투며 인품이 훌륭하더군요. 남편도 한눈에 마음에 들어하는 눈빛이었고요. 저희는 그날 처음 만났지만 계속 본 사이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말주변이 좋은지 자연스럽게 사이에게 녹아들어 갔습니다. 우리 가족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한 가족이 더 느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너무 좋았죠. 사위와 딸은 저희를 보고 간 다음에 결혼 준비를 일사천리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에만 있어서 딸아이 결혼 준비를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것만 같아서 한 번은 제가 날을 잡고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올라와서 이것저것 신경 써줘야지. 돈 필요한 건 없어? 결혼 준비하려면 꽤 많이 들 텐데. 너 자취방 월세 내고 돈도 없을 거 아니야. 엄마가 너희 예물이랑 이것저것은 준비해 줄게. 아참, 상견례 날짜는 정했니? 결혼하기 전에 한번 뵈야지. 안 그래도 얘기는 나왔는데 그쪽 부모님들이 미국에 계셔서. 그래도 병준 씨 보면 딱 티나잖아. 진짜 잘 배우고 큰 거. 그래도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부모님을 봐야 해. 성품이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나 가정적인 남자 만나려면 더더욱. 그래도 엄마는 한시름 덜었어. 네가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간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지? 이제 잘 살면 그걸로 진짜 엄마는 바라는 게 없어. 근데 병준이 어디 쪽에서 근무하니?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야. 뭐 서초동 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글쎄 나도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저녁에 병준 씨 불러서 식사나 같이 할까? 딸아이는 지금 결혼할 남자에게 푹 빠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녁 사이와 딸아이와 식사를 하는데 분명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고 하던 사이가 굉장히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했지만 뭐 상식이야 조금 뒤처질 수도 있지라고 그냥 애써 생각했어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여긴 음식 메뉴판이 다 영어로 되어 있네. 오빠가 더 잘 알겠다. 난 이과 나와서 영어는 젬병이야. 오빠가 알아서 시켜줘. 그냥 뭐 이건 메인 메뉴 같고 이쪽은 디저트 같은데 우린 이 메인 메뉴에서 시켜야 하나? 자기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자기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영어 가이드 했었고 어려선 미국에서 지냈다며. 맛있는 걸로 골라서 시켜줘. 안 먹어본 게 많아서 하나도 모르겠네. 이럴 때 오빠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음식 시키는 것도 편하고. 딸아이가 이렇게 사위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사위가 시킨 건 샐러드와 디저트 뿐이었어요. 메인 메뉴 하나를 못 고르는 사위를 보고 조금 의아했죠. 그래도 딸아이나 저나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 외로 너무 장점이 많은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어찌나 상냥하던지 정말 매너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서 훌륭한 성품으로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자네는 진짜 성품 하나가 좋은 것 같아.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짓 발짓 하나만 봐도 느껴져. 사돈어른 빨리 보고 싶네. 에이,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 되게 쿨하시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많이 배우고 자란 것 같아요.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럼 지금은 미국에서 가끔 나오시는 거야? 결혼 전에 상견례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바쁠 텐데 어머님 아버님도 바쁘시겠어. 아, 그래서 말인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한국에 나오려면 지금 하시는 사업도 조금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은 결혼식 때 뵙길 바라시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이게 사정상 한국에 한두 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상견례는 패스하고 그냥 결혼식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해 하세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이긴 한데. 사위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래도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사위의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뵙고 결혼을 시킨다는 게 좀 많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아이가 말하는 사위의 모습과 저와 남편이 보는 사위의 모습이라면 부모님은 안 봐도 될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심 딸아이는 사위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뒤 생각을 해봤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남편도 조금 아쉽지만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저 역시 사위를 몇 번 만나보고 그저 알겠다고 그럼 결혼식에서 뵙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결혼식 날짜와 식장 잡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준비 진행이 되었고 참 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돈네가 오시기 힘드신 거니 그럼 결혼식 때 뵙고 끝나고 식사 자리 한번 가지거나 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죄송스러울 거예요. 역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민경이한테 잘할게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보셨을 때 절대 결혼시킨 거 후회 안 되게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우리도 병준이한테 엄마 아빠처럼 잘해줄게. 사이 장모가 아닌 부모 자식처럼 지내자고. 우리 집엔 무뚝뚝한 남자들만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네를 좋아하는지 몰라. 말도 잘하고 자상하다고. 에이, 어머님이 너무 좋게 봐주신 덕분이죠.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믿어주세요. 그렇게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딸아이 결혼 문제로 서울에 왔다 갔다 자주 상경을 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들과 같이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이가 다른 테이블에서 사무실 고객인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며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사위 얼굴을 보자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애써 웃으며 절대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고요. 어머, 저 사람 우리 딸 차 뽑아준 사람인데 아주 영업 잘하더라고.
지금도 뭐 고객이랑 밥 먹나 보네. 근데 너 아는 사람이니? 아까 인사하려고 하던 거 아니었어? 서울에 와가지고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 다 됐네. 아, 너희도 차 바꾸려면 저 사람한테 바꿔라. 얼마나 꼼꼼하고 친절한지 내 딸이 엄청 까탈스럽잖아. 한 번에 계약했다는 거 아니야. 어? 저 남자 너 아는 사람이야? 자동차 영업사원이라고?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확실해? 너 장담할 수 있어? 아니 그럼 내가 뭐 헛것 보니? 너는 나 기억력 좋은 거 알면서 그런다? 내가 사람 한번 보면 잊지 못하잖아. 왜? 뭐 너 진짜 아는 사람인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저 사람이 뭐 너한테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니? 친구의 말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그 테이블로 걸어가 사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절 쳐다보더니 매우 놀란 눈빛으로 놀라더군요. 저조차도 놀랬고 제 친구는 그 사이 얼굴을 보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사위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무 놀라우면서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던 사위가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거봐, 맞죠? 아, 왜 저번에 그 내 딸 차 뽑아줬잖아. 그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얼굴을 기억한다니까. 나 알죠? 아니, 병준아, 사실이니 이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디 변명이라도 좀 해봐. 지금 내가 들은 게 사실인지 아니면 네가 여기서 할 변명이 있는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보라고.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네, 사부님, 잘 알죠. 제가 지금 잠깐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요? 장모님? 아니, 그럼 너 민경이 결혼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야? 어머,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사위는 이 말만을 남기고 벌떡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 친구는 저를 보고 제 사위 될 사람이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니 네 사위 변호사 될 사람 아니었냐며 더욱더 캐묻기 시작했고 전 할 말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 낼 뿐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정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은지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어요. 아니, 사위? 아니, 네 사위 될 사람 변호사라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근데 저 사람 자동차 영업사원인데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나도 너무 놀라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일단 나 좀 먼저 가볼게. 애들아 미안해. 다음에 또 만나. 그래.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저 사람이 사이라고? 아우 기가 막혀. 그럼 너네 가족이 다 속은 거란 거야? 아니 어쩜 이런 일이 있어?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당장 만나자고 딸에게 전화를 했고 사위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들어왔고 사위는 저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진 사람처럼 들어오더군요. 전 이 사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사위에게 다그쳐 말하니 사위는 이실 짓고 모든 걸 밝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더러 딸아이는 매우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렇지만 딸아이는 오히려 사위를 감싸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영업사원이라니? 거짓말은 도대체 왜 한 거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처음 민경이 만난 순간부터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민경이가 절 변호사로 오해하는 바람에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 이거 하나 빼고는 한치의 거짓말도 없고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 변호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또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그럼 그동안 변호사라고 날 속인 거야? 미안해. 그래도 오빠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한두 번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나 용서해 주겠니? 일단 엄마 내려가요. 얘기를 해도 내가 오빠랑 둘이 얘기할게. 지금 나도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어? 사위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를 했고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변호사가 아니라서 화가 났다기보다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 그 길로 사위한테 결혼을 파혼할 것을 요구하니 사위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딸도 아직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절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전 확실히 얘기했죠. 그냥 긴 말 필요 없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 하나가 거짓인데 다른 건 거짓말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나 이렇게 우리 딸 시집 못 보내. 인생 열심히 살고 성실만 하다면 자네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 장작 1년을 넘게 우리 딸을 속여온 거 아닌가? 그런 자네를 어떻게 믿고 우리 딸을 결혼시키겠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쯤하고 헤어져. 그래, 생각해보니 그날도 이상했지. 미국에서 살다 오고 무슨 영어 가이드 했다는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시키는 건 죄다 디저트. 엄마, 무슨 소리야. 일단 결혼 문제는 나랑 병준 씨랑 알아서 생각할게. 엄마도 너무 감정적인 것 같으니까 좀 진정해. 어머님,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매번 말하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마냥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마냥 속이겠어요? 오늘은 말해야지, 내일은 말해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도 저 민경이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민경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직업적인 것 빼곤 괜찮잖아요. 사위도 울고 딸아이도 울더라고요. 참 전 일단 모질게 그 모습을 뿌리치고 다시 집으로 내려갔고 딸아이에게 이 결혼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딸아이를 어떻게 설득했길래 딸아이는 끝까지 사위와의 결혼을 놓지 못했어요. 정말 속상했고 단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적이 없는 아이인데 중체대한 결혼 문제로 이렇게 저와 의견 트러블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거짓인 사람인데 엄마가 널 보내라는 거니? 너 인생 얼마나 긴 줄 알아? 절대 안 돼. 엄만 너 못 보내. 엄마, 내가 괜찮다잖아. 그리고 계속 말하려고 했대. 그 숨기는 심정이야 오죽했겠어? 그리고 내가 그 회사 사람들도 다 만나봤는데 진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애초에 변호사가 아니었어도 엄마랑 아빠는 엄청 마음에 들어있을 거라고. 그야 당연하지. 그런데 왜 속이냐 이 말이야. 엄만 그렇게 음흉한 사람 싫어. 여하튼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 그만하자.
병준이 부모님 미국에 있다는 것도 뻥 아니니? 그걸 어떻게 믿어? 영어도 못하는 것 같던데 이제 하나도 못 믿겠다 정말. 딸아이와 실랑이를 벌였고 처음에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딸아이 편을 들더라고요.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지 그렇게 강경할 것 같던 제 마음도 딸아이의 계속되는 고집과 사이가 계속 용서를 구하는 통에 정말 억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정말 못 이기겠더라고요. 중간에 딸이 죽는다고 하는 신용까지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다른 거짓말은 없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바라가 또 바랬어요. 그리고 결국 전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죠. 그래, 결혼해. 후회도 네 몫이고 행복한 것도 네 몫이야. 완전히 엄마 마음은 풀리지 않았지만 뭐 어쩌겠니? 나 빼고 다 이 결혼을 지지하는데 잘 살아 후회하지 말고 병준이 성격이 내가 본 게 맞는다면 아마 널 행복하긴 해주겠지. 안 그래?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 우리 병준 씨도 진짜 이번에 느낀 게 많았을 거야.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직전까지 반대하는 마음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딸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서로 그리 좋다는데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이의 부모님부터 찾았어요. 정말 외국에서 살다 나온 것처럼 쿨하고 우아하더라고요. 이것만은 진짜였다는 마음에 작은 안도를 했고요. 그 부모님은 저를 보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들었다는 듯이 먼저 죄송하다고 인사부터 했고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뵙네요. 참 이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제서야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병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걔는 무슨 그런 거짓말을.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심이 크셨겠어요. 애가 잘난 거 투성인데 왜 그랬는지. 아휴. 네,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좋네요. 일단 오늘 식 마치고 따로 식사 한번 하시죠. 할 이야기들도 많고 서로 자식 나눈 입장에 이런저런 얘기할 게 많지 않겠어요? 병준이 일은 사실 너무 충격적이지만 이제 다 용서하기로 했고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사돈될 사람과 인사를 했고 전 하객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웃으며 우리 딸을 보내보자는 마음으로 하객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을 무렵 웬 행색이 초라하고 몸에 중풍이 온 환자 2명이 식장 로비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누구네 손님이지라는 마음이 들어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있던 사이가 냉큼 그 중풍 환자들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전 그 모습이 의아해 따라가 보았고 거기에서 중풍 환자들에게 사이가 엄마 아빠라고 똑똑히 부르는 것을 제 귀로 듣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까지 왜 왔냐고. 오지 말라니까. 누구 인생 망치는 걸 보고 싶어? 날 낳기만 했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당장 돌아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기어와? 하여간 거머리 같은 인간들. 내 인생에서 좀 빠지라고. 당신들은 엄마 아빠도 아니니까. 아유, 어떻게 그러냐, 응?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부모가 돼가지고 와보지를 않아. 내 인생에서 빠지라고요. 가뜩이나 잘 풀리고 있으니까. 지긋지긋해 당신들.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라니? 자네 친모랑 친부가 따로 있었어? 이분들이 자네 부모들인가? 아, 기가 막혀. 아, 장모님, 그게 아니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잡상인인데 자꾸 식장에 들어와서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 중이었거든요. 이 미친놈을 봤나? 내 귀로 분명 엄마 아빠라고 들었는데 인성 보소? 잡상인?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정신 차려! 제가 등장하자 사위는 또 한 번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사위놈의 친모라는 분은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을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위놈은 부모까지 속인 나쁜 놈이었던 거였어요. 전 그 길로 사위에게 이게 뭐냐며 소리를 지르니 사위놈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내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부모? 그렇지. 내 친부모는 이분들이 맞아요. 중풍 걸린 환자들. 뭐 당신 딸이 극진히 모실 시부모이기도 하죠.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요? 나도 가면 쓰고 있기 지겨워요. 식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1000명 앞에서 뒤엎으시게요? 어디 한번 용기 있으면 해보시던가. 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누가 믿어줄까? 당신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냥 받아들여요. 아, 기가 막혀. 원래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감히 순진한 내 딸을 꼬여내 변호사니 미국에서 살다 왔느니 그런 개소리 짓거리며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우롱해? 자기 부모까지 버려가는 페류나인 것도 모르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저에게 알아서 해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위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바로 식장으로 다시 들어가 사회자석에 계신 1000명 정도의 하객들에게 사위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식장에서 최고의 복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전 이성을 잃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두 알아야 할 것만 같았고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니 결혼을 깨는 이유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낱낱이 사위의 죄를 보고하자 사위는 저보고 정신병자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시 뒤 시작할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하겠으니 정말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시길 바랄게요. 그 이유는 철저히 신랑 측 잘못이며 신랑 측이 중풍 걸린 부모도 버리고 부모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쓰면서 저희 집을 기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아닌 것이 연애부터 결혼식 전까지 변호사라고 속였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 결혼식을 보러 온 친부모에게 해준 것도 없다며 꺼지라는 패를 나네요. 이런 사실을 알고 결혼시킬 수가 있는 친정부모가 있을까요? 하객분들께 죄송합니다. 오보야, 지금 저 여잔 정신병자예요. 상당히 아프다고요. 결혼 전부터 절 반대해서 지금 악의적으로 절 농락하는 거예요. 사위가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몰자 그날 식당에서 마주친 제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날 일을 생생히 같이 겪었으니 다 아는 이야기였고 제 친구들은 하나둘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군요. 웃기지 마. 내가 그날도 봤지. 자동차 영업사원 주제에 변호사라고 속이고 결혼 허락받으러 간 거잖아. 내 친구가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다가 허락한 결혼인데. 근데 출신까지 가짜였어? 참나. 여러분, 내 친구 말이 맞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놈 아주 나쁜 놈이니까. 기막혀 정말. 하다하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작정하고 속이면 못 당하죠. 안 그런가요, 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객들은 신랑을 무지막지하게 째려보았고 한마디씩 신랑에게 욕을 하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 다쳤을 딸도 사위가 저에게 정신병자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해대니 화가 났는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랑의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로 사위놈의 뺨을 때리고 저희는 그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위는 식장을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객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고 저희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고소를 하고 보니 사기전과 산범인 인간이었더라고요. 우리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사악한 사람에게 놀아났다고 생각을 하니 이가 갈리더군요. 오히려 변호사님은 잘 되었다고 했어요. 사기죄가 처음이라면 거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악한 놈은 애초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이로 인해 저희 딸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사이는 사기죄에 해당되었죠. 맘 같아선 혼인빙자로도 넣고 싶었지만 혼인이 성립된 사안도 아니고 따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게 없어 그것으론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사기죄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왜 그때는 앞만 보였는지 정말 미안. 그때 멈췄으면 차라리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넌 꼭 겪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 됐어.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넌 그냥 순진하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준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책감 갖지 마. 엄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 나쁜 놈의 새끼 아주. 그래, 나도 미안해, 여보. 그때 나도 같이 말렸어야 했는데. 진짜 우리가 뭐에 단단히 씌어도 씌었었지. 미안해. 에휴, 어쩌겠어, 지난 일을.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난 그래도 그놈이랑 결혼하지 않은 게 그냥 천만 다행인 것 같아. 우리 가족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앞으로 우리 더욱더 신중해지자. 알겠지? 난 그거면 되니까. 사람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 딸아이는 그래도 마음 정리를 많이 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전 옆에서 딸아이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는데 그놈은 정신을 덜 차렸는지 법정에서 잠깐 봤을 때 아주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아이에겐 어찌나 매달리던지 아주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이랑 한순간이라도 마주했던 순간이 정말 수치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순간처럼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 노인네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돈 많은 집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 뻔뻔한 놈. 언젠간 걸렸겠지, 이 사악한 놈아. 절대 용서 안 해. 합의? 절대 안 해줘. 그냥 콩밥 먹어봐, 이 새끼야. 알겠어? 배륜아 놈. 너를 낳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니? 해준 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인데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정가 3범이더라. 과연 이번에도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넌 그냥 사회랑 격리를 해야 해. 알아? 갱생 불가야. 해준 게 없으면 부모도 아니지. 당신이 뭘 알아? 당신만 아니었어도 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어. 알아?
입 다물어. 소름 끼쳐. 두 얼굴, 세 얼굴. 너 같은 정신 이상자랑 결혼 직전까지 가서 파투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천복이야. 알겠니? 엄마, 더 이상 상대하지 마. 입 아파. 저런 정신병자랑 뭘 상대하겠다는 거야? 정상인들이 피해야지. 콩밥 잘 먹어봐라. 잘 어울리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제발 고소 치하해줘. 웃기지 마. 치하? 넌 내 맘 같아선 무기징역이야. 그 정도로 용서가 안 돼.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저희는 그날을 끝으로 완전 얼굴을 보지 못했고 사이놈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정가가 있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하였고 그 덕분에 바로 교도소행이 확정되었어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받았거든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도 챙길 수 있었어요. 참 그날 일이 있고 나서 돌이켜보니 이 시련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딸아이는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싫다고 저희가 사는 곳으로 내려와 작은 공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딸아이를 곁에 두고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가끔 저희끼리 추억으로 그놈을 얘기하며 욕도 한 바가지 하기도 하고 그때 얘기도 하면서 에피소드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지도 절실히 깨달았고요. 앞으로 제 인생에 또 다른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꼭 용기 내고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